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럼 나쁜 놈들 때려잡으러 지금 출발합니다. 세상에 이런 변이. 자, 오늘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명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도움 주실 분들 세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먼저 수사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법적인 부분을 짚어주실 분입니다.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중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이 사건을 이제 영화로 만든 일이 있었는데요. 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분입니다. 유튜브 사업가 라이너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네. 오늘은 좀 이야기가 굉장히 무거워서 밝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0년 전 밀양 지역 고교생이 울산의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일명 집단 성범죄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20년 전 일인데 다시금 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가해자들이 너무 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많은 시간이 흐르고 그들을 봤더니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 그래서 어떤 유튜브 채널이 네. 그 가해자들의 일상을 세상에 알리면서 이제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 사건을 우리 신중권 변호사님께서 간략하게 일단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꿰어낸 다음에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을 기소를 했고요. 20명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해서 소년보호 송치기를 결정했고요.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 강간죄가 친고죄라서 합의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는 죄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아니면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서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 처음에 기소됐던 10명도 처음에는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받다가 중간에 이거를 소년보호 사건으로 보낼 수 있거든요. 법원에서. 네. 그 사실 되게 이거 끔찍한 범죄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소년이란 이름으로 얘들은 처벌보다는 교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법원에서 결정을 해서 이 다른 20명과 마찬가지로 소년보호 사건 다시 보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가해자 5명, 주동적인 사람 5명에 대해서 이제 장단기 소년원, 그러니까 소년원 보내는 결정이 내려졌고요. 나머지 대해서는 그보다 더 약간 처분이 내려졌죠. 그래서 이 혐의가 뭐였냐면 당시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그 중에 1명은 장기 소년원 송치 결정, 이게 치료 처분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2년 이내에서 소년원 보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이렇게만 처분이 이루어졌어요. 물론 함께 송치된 5명에 대해서는 이제 그 보호관찰하고 뭐 사회봉사가 같이 뭐 더불어서 내려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와. 근데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지 않아요? 총 5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 말고도 사실은 2004년으로 알려졌지만 2003년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피해자 말고 네.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 2003년부터 있었는데 총 피해자는 5명이라고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중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공분을 사는 게 뭐냐면 수사 과정에서 한 경찰관이 피해자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밀양물 다 흐려놨네. 아이씨. 이래서 오히려 더 공분을 샀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공분 살만한 포인트들이 진짜 너무 많은 네, 굉장히 사건이에요.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영화로 만들어졌었는데 영화가 한공주죠. 네, 한공주라고 2014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는 어디까지가 사실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이 픽션인가요? 뭐 사실을 배경으로 했지만 이게 네. 뭐 다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한공주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얼마나 이 피해자에게 큰 아픔인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간접 경험을 해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우리가 이 얘기를 그냥 이런 사실로만 들어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네. 아프지만 영화는 그거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가슴 아픈 영화죠. 아, 그 진짜로 오늘 이제 방송 때문에 네. 제가 다시 또 보고 왔는데, 이게 진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 네, 숨을 쉴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답답하게 만들고 와. 막 감독이 그 상황에 한번 우리도 한번 느껴보라고 하는 것처럼 아. 그렇게 우리 몰아가고 있거든요. 학교에 가해자 부모가 쫓겨오는 장면은 실제. 네, 입니다. 실제라고 아. 하더라고요. 경찰 조사 받는데도 실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이제 가감인데 감이 더 많고요. 뺀 게 더 그렇죠. 아, 많고. 뺀 게 더 뺀게 많아. 더 많고. 실제 다 넣을 수는 없죠. 와. 실제로 이제 네. 지속적 윤관인데 그 집단 가해자 집단을 바꿔서 윤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항공주에서도 많이 뺐습니다. 그렇죠. 많이 뺐습니다. 그런데도 진짜 숨이 안 쉬어지는 게 뭐냐면 사건 자체도 굉장히 끔찍합니다. 예. 그런데 이 피해자 한 명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로부터 다 외면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해자들한테는 이미 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죠. 수사기관한테 또 상처를 받죠. 심지어 아버지한테도. 가족한테 상처받죠. 교육기관한테 상처받죠. 그리고 가해자 가족들에게 상처받죠. 진짜 오갈 데가 없는 거야. 와, 막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 영화 내내. 그렇죠. 사실 뭐 이 사건이 그래서 그래요. 이게 영화 항공주도 그렇고 원래 영화 만들 때 영화 감독들은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다 씁니다. 네. 제 작품에도 실제 있었던 사건들을 쓰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영화가 순화된 버전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 맞는 말이 아. 될 정도로 영화로 만들어도 너무 이걸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줄이고 순화하고 직접적으로 안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피해자의 아픔은 드러내려고 했던 네. 그런 작품이고 천우희 씨가 여기서 이제 피해자로 연기를 해서 나오죠. 예, 피해자 항공주 역할을 해서 네. 이걸로 청룡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던 네.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사건의 네이밍을 사실은 밀양 피해자 집단 성폭행 사건 N 조작 사건 혹은 조작? 왜곡 사건이라고 붙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렇죠? 사실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어. 그건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고도 의심받을 정도였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이 사건을 보시면 이게 특수강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친고죄가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그럼 되는 당시로 거거든요. 보더라도 2013년도에 친고죄가 폐지됐지만 네. 당시에 친고죄가 있다 하더라도 특수강간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특수강간으로 수사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특수강간으로 처벌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명목상 특수강간으로 처벌을 하지만 실제로 내용은 일반 강간죄예요. 일종의 쪼개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담자가 지금 44명, 실제적 직접 가담자가 44명이고 뭐 간접 가담자라고 치는 사람까지 망본 치면 애들. 75명이 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공소권 없음으로 했던 사람들은 그걸 윤간으로 판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송치를 하든 뭐 했었고 아마 그걸 개별적인 강간으로 그냥 처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건 친고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집단으로 몽둥이로 때려갖고 기절시켜서 강간을 하고 찍고 했는데 한 번 강간하고 나와서 공간을 해서 다시 또 예. 강간하고 이걸 쪼갠 개별적으로.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쪼갤 수 이게 원래는 있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아. 그러니까 이거를 왜 쪼갰냐 이 말이에요. 경찰 애들이 네.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아니 그래서 어. 수사기관은 네. 수사를 잘하는 게 그들의 존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하는 게 아니 제대로 하고 그것도 그냥 오로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도 제대로 하는 게 맞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부실 수사가 있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그런 거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니네들이 밀양물 다 흐져봐놨어, 흐트려놨어라고 하는 무엇인가의 그거 자기들끼리 공감대 아니면 뭔가 지역사회에서의 압력 뭐 그걸 입증할 수는 없죠.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이렇게 쪼개기가 된 거지. 네. 그렇지 않고 개별 수사관이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세상에 문제가 되는 알려지면 우리 고장이 대한민국의 망신이다. 그렇죠. 그건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정서가 작용한 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신다는 거군요. 왜냐하면 명확히 그게 밀양연합이라고 하는 수십 명의 범죄자 애들 18 그건 명확하거든요. 네. 그럼 걔네들을
집단으로 처벌을 해야죠. 해야죠. 근데 안 하고 각각을 다 쪼개기 한 거. 그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가해자 부모가 우리 애가 뭐가 잘못했어. 여자애 꼬리친 거야라고. 그렇지. 네. 이렇게 하는 가해자의 서사를 만들어 줘 버린 거예요. 네. 누가 만들었냐? 경찰 애들이 만들어 줬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사건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N 조작이든 왜곡이든 뭐라고 붙이든 축소든 이렇게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제대로 된 설명이 안 어떤 되고.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해자는 밀양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울산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역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 피해자를 매장시키고 이 밀양을 어떻게 보면 보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건을 축소해서 사실은 이거 그렇게 뭐 밖에 알려진 것만큼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오히려 피해자를 뭐라고 하는 여론이 더 강했고 네. 이게 뭐 애들 보호해야 되는 쪽으로 가자 이런 여론이 더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서적으로 뭔가 유착되어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네요. 그 지역이 네, 그런 정서적으로는 게 어찌됐든 있습니다. 뭐 권력으로 유착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니, 아직까지 알수 알려진 건 없지만 예. 최소한 어떤 정서적인 예. 그런 어떤 유착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그리고 듭니다. 이제 말하자면 그 왜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시켰냐 이 그쵸, 말이에요. 그쵸. 노출시키니까 어느 학교 누구 다니는 거 알고 해서 가해자 범인 부모들이 쫓아가서 예. 합의서 써달라고 막 반을 헤집어놨어요. 그 그게 영화처럼. 어떻게 해서 알려지게 된 거죠? 당연히 경찰 애들이 노출했겠죠. 예. 근데 누가 어떻게 노출했는지 수사가 안 됐습니다. 그쵸, 안 했죠. 사실은 그거는 또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네. 그냥 뭐 그리고 그냥 뭐 저거 손해배상 청구 정도로 끝났습니다. 예. 1,000만 원짜리. 1,000만 원 정도. 예. 아, 이 이게- 노출된 거에 대한. 이게 영화에서도 이 장면들이 다 나오거든요.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공주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얘가 자꾸 수영을 배우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이 다 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음. 조금 계속 헤엄치지 않으면 자기는 익사해서 죽을 것 같은 아. 그런 심정인 거예요. 영화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다른 학교로 옮기면서 짜장면 사주면서 그 얘기를 해요. 너 잘못 없는 거 나도 다 알아. 근데 그거는 법원에서 가리는 거고 사람 사는 세상에 뭐 잘못했다고 다 죄인이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일을 알리면 안 되잖아. 세상에 알면 안 되잖아. 그리고서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친구들이 아무리 자기랑 친하게 지내려고 자기를 좋아해도 걔네들이랑 친해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내 그 동영상을 갖고 있을까 봐. 네. 내가 세상에 알려지면은 이 동영상이 다 퍼질까 봐. 근데 그 피하려고 했던 상황이 아까 배상훈 선생님 말씀하셨던 학부모들이 찾아오는 장면에서 진짜 이 장면에서 가장 눈물 나는 장면이 그거예요. 피해자인데 도망 다녀요. 막 도망가. 야 한공주 어디 있어? 이러면서 오고. 그리고 우리의 미역국도 못 먹이고 왔다고. 가해자의 가해자 미역국을 부모가. 못 먹이고 왔다고 화를 내요. 네가 꼬리친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맞아요. 애는 창고에 숨어서 나오질 못해.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 영화 속에서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근데 그것도 순화한 것이다. 그렇죠. 이게 제가 지금 이게 좀 걸리는 게 사실 울산지방법원에서 소년부 송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은 게 부산지법 가정법은 받았어요. 예, 예. 소년부 받았음. 그러니까 적어도 울산은 그랬다고 쳐. 그 부산지법 가정부도 이거는 너무 심각하니까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네. 안 돌려보내고 그냥 저거 한 겁니다. 그 저기 지금은 9호 10호 처분인데 그때는 6호 7호 처분 소년원도 한두 개 끝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게 이런 한국의 사법 체계 이게 이러면 되나? 라는 그러니까 왜 그 소년부로 옮겼냐? 그러니까 저도 이건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분위기를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그러니까 형사 사건으로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당시 분위기가 뭐였냐면 뭐 아무리 그게 끔찍한 범죄였든 어떤 간에 그래도 얘들한테는 한번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였다. 그 당시의 분위기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걸 형사처벌해야 된다고 보냈는데 이게 뭐 그게 재판하다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직 어린데 또 막상 걔네들이 또 법정에 오면요 세상에 이렇게 순진한 척한 애들이 없어요. 판사 앞에서는 또 누군가에게 막 조력을 받았겠죠. 그렇겠죠. 그럴 것 같긴 한데 와서 막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막 겁먹은 것처럼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딱 봤을 땐 쟤가 그래? 좀 뭐 잘 몰라서 그랬나? 이러면서 제가 지금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테니까 저도 물론 반성을 해요. 지금 와서는. 네. 근데 그 당시의 분위기는 그렇게 대부분의 경우에 형사 사건으로 오더라도 소년부 보내서 한번 이렇게 기회를 준다. 네. 이런 게 좀 많았던 거죠. 당시에도 그 판사님의 판결문에 가해자 첫 번째가
이 애들이 대부분 공고나 이런 애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취업을 했다는 것 때문에 네. 한 번 더 기회를 기회를 주자, 주자는 이런 얘기가 것들이 많이 그 판결문에 써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네. 근데 저는 뭐 이런 그 전문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의 그냥 시선으로 영화 쪽 사람의 시선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걸 보면서 이런 일들 때문에 이 사법 체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있다고 맞아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왜냐하면 21세기 이후로 한국 영화에 드러나는 아주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비질란테형 히어로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다크 히어로. 예, 다크 히어로, 비질란테형 히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사적 제재를 영화로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네, 거죠. 네. 더 글로리, 그렇죠. 뭐 도가니, 뭐 비질란테라든지. 공적 제재가 안 되니까. 네, 모범 택시.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법이 충분히 이 가해자들을 처벌해주지 못한다는 그렇죠. 생각이 있고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답함과 분노가 있으니까 영화가 그걸 풀어주는 맞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철중 같은 경찰도 왜 그때 그렇게 좋아했느냐, 마동석 왜 이렇게 좋아하느냐, 마지막에 범죄자를 때리면서 그러잖아요. 양친 사례가 100년에 네. 재미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죽인 거 100년에 너 마약까지 너 사형 임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속 시원함을 사람들이 원하게 됐다. 네. 이 뿌리 깊은 불신이 지금 이 밀양 성폭행 사건을 다시 드러내게 되는 네, 이런 이유가 된 게 맞아요. 아닌가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걱정하는 게 이 그 여경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정확히 이 여경이 그때 고3이었는데 그러니까 가해자. 네, 가해자 측을 옹호했던. 네. 근데 정확히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갖고 음. 이 여자 당시 여자 이 아이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그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한테 욕 쓰고 막 이렇게 했거나 나중에 이제 경찰 된 다음에 반성한다 그러고 2012년도 그랬고 그랬는데 문제는 정확히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맞아요. 아까 쪼개기를 했기 때문에 네. 빠져나간 애들이 너무 많아갖고 네. 그 빠져나간 애들 중에 하나가 혹시라도 이 현직 경찰이 됐다고 하면 네. 이건 또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여경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사실은 말씀한 비질런트 형의 그런 거죠.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오히려 사법기관에 수사사법기관에 그런 자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공포스럽잖아요. 네. 시민들이 공포스러운 게 그거 아닐까요? 네. 두려움을 떨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너무 좀 당시 수사에 대해 너무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 저도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게 또 다른 갈래의 논란이 이 사적 제재 논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채널에서 과거에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지금 모습을 이제 공개하면서 이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건데 전 개인적으로 사적 제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적 제재가 옳으냐 그르냐에 이 토론보다 앞서서 우리 라이너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 공적 제재, 공적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굴러가고 있느냐 이거를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거는 맞아요. 저도 네. 지금 이제 나와서 더 자절실하게 느끼는 거긴 하지만 이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 소년이다라는 것만으로 전통적으로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야 된다라는 그런 관념이 굉장히 팽배했던 법원 내에서 특히나 더 그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안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단순히 얘가 몇 살? 아직 어리네? 한 번 더 기회 줄까? 물론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저도 네, 지금 네. 뭐 제가 저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게 아니라 네, 대부분의 법원 분위기는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단순히 나이로만 딱 해가지고 얘한테 뭐 처벌을 아예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게 맞느냐? 네. 전 요새 굉장히 그거에 대한 회의가 좀 들어요. 특히나 요즘 소년들의 그 범죄 형태를 보면 점점 더 애들이 잔혹해지고 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처벌도 이제 약하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조롱을 해요. 아. 처벌하려면 처벌해봐 이런 네.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예전부터 무조건 이거 딱 나이로 자르는 거는 사실 저는 이제는 반대를 하거든요. 네. 애가 정말로 이 행위 자체가 나쁜 행위라는 걸 알고 그걸 인식할 수 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서 난 이거 뭐 난 상관없기나 범행을 나가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면 네, 그 행위에 대해서는 나이를 불문하고 처벌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촉법소년이나 형사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는 나이 제한을 없앴으면 없애야 좋겠다는 된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네. 걔가 봤을 때 뭐 조사를 해봤더니 얘가 뭐 정말로 이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더라. 그러면 이거는 뭐 이제 예를 들면 책임의 능력이 없다고 봐서 그건 무죄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네, 모르겠지만 네. 단순히 몇 살이니까 얘는 처벌 안 하고 얘는 몇 살이니까 처벌하고 이거는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보는 거죠. 네. 사적 제재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게 옛날의 것이냐
제가 작년에 부산 돌려치기 사건을 아, 예를 네.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건을 처음 다룬 경찰이 개판으로 했어요. 증거를 취득을 안 했죠. 단순 폭행으로 했죠. 근데 그 피해자분 진주씨라는 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억울하다. 그래서 기록을 좀 달라. 기록을 안 준대요. 경찰에서. 왜? 뭐 근거가 없대요. 그러니까 뭘 했습니까? 그 가해자를 스스로 공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법을 넘어서는 어떻게 거죠. 보면 네네네. 그럼 이런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억울한데 방법이 어디에 없을 호소해도 없어. 아무도 어. 들어주지 않아. 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던질 거야. 내가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던질 거야. 네. 감수하면서. 감수하면서 해갖고 결국은 그것이 검찰한테 먹혀서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 가해자 그자를 네. 처벌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론화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사적 제재라는 추상적인 거 말고 각각의 구체적인 건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좀 예, 예, 논의를 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유튜버들의 이런 잘못된 행동은 분명히 또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네. 법적인 책임. 그런데 이 사적은 어떤 것도 자력구제 같은 형태 이런 거는 조금 맞아요. 열려야 되는 것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각각을 좀 다 예, 맞아요. 저도 그 따로따로 생각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근데 해봅니다. 결국 그런 거는 제도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제도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신상 공개를 한 사람들 경찰에서 이제 고소가 접수가 돼가지고 재빠르게 또 수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굉장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좌절하는 거야. 어이없네. 이런 거는 또 수사 또 재빠르게 하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공론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도 사법부 당시의 인식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예. 근데 근데 지금도 근데 아, 아직까지도 그 남아 있는 거 같아요. 남아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직까지도 나이가 어리다는 거에서 굉장히 참작 사유가 되거든요. 그게 뭐 형사 재판을 받더라도 거기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소년회 같은 경우에 장단계를 정해서 이렇게 단기 몇 년, 장기 몇 년 이렇게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기는 이제 상한인 거고 단기가 뭐냐면 그 이상만 돼서 다시 평가해가지고 얘가 괜찮았다고 하면 그 전에 석방하는 거예요. 장기 전에.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년한테는 뭐 어떤 기회를 주긴 하는데 사실 그 정도 기회면 되는 거지. 애초부터 아예 그냥 뭐 처벌 안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 무조건 소년보호 사건으로 해서 기껏해야 뭐 소년원 갔다 오면 전과도 안 남고 사실은 얘가 나와도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어떻게 살았는지 뭐 했는지 알 수가 없는 알 방법이 수가 없죠. 없어요. 네. 그냥 딱 안면 몰수하고 그냥 바르게 사는 것처럼 행세하더라도 네.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피해자는 이제- 평생 생을 그 하죠. 네. 영향권 안에서 살아가야 그렇죠. 되고. 근데 미량 사건 피해자는 지금 이렇게 공론화되는 거 싫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네.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적 제재는 저는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첫째 정보가 정확할 가능성 저기 네 맞아요. 뭐 없잖아요. 예. 맞아요. 수사도 제대로 안 됐는데. 예, 그렇잖아. 근데 행여나 거기서 또 하나의 또 피해자가 피해자 날 수 발생하면 있어요.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원치 않아. 공개되면서 피해자가 또 한 번 상처를 받을 맞아요. 수 있어. 예. 그걸 누가 책임져 줄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죠. 이게 예, 예. 잘못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또 처벌 받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 앞에 우리가 맞아요. 이야기를 더 길게 오래 맞아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네. 우리 라이너님,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나요? 일단은 저는 뭐 두 분 말씀에 되게 많이 공감하고, 그러니까 배상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적 제재라고 하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다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맞아요. 굉장히 공감하고, 그리고 소년법 관련된 것도 제가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히가시노 게이고의 붉은 손가락 같은 소설 읽으면서 일본의 소년법은 참 손방망이구나. 근데 우리가 똑같더라고요. 일본법으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완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건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이 어두워지면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예술이 어떤 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사법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공적 제재가 잘 됐고 수사도 잘 됐고 판결도 잘 내려지는 이런 세상이면 항공주 같은 영화도 안 나오고 요즘 나오는 그런 작품들도 안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영화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네. 일제강점기 때 시인들이 그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대신 시로
저항을 했던 것처럼 네. 지금은 영화에서 그런 사건들을 다루면서 나올 정도다. 그래서 사적 제재 논란도 논란이지만 왜 그 정말 자격 없는 유튜버들이 이 사건을 막 얘기할 정도로 분노가 차오르는 이 상황을 만든 거 네. 이거에 대한 논의를 먼저 좀 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언론에는 이제 사적 제재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도가 많이 됩니다. 예, 그렇죠.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 이 언론들이 유튜버를 그냥 무시하는 또는 잠재적 경쟁자로 봐서 그거에만 더 몰입하는 거 그럴 수- 아닌가 그럴 하는 수도 있어요. 매우 악의적인 의심이 좀 그럴 듭니다. 수도 있어요. 예. 제도적인 부분이나 당시의 사건의 수사 과정에 대한 거를 거의- 초점을 네. 넘어가지 예, 않고 예, 네. 맞아요. 이거죠. 이 유튜버가 잘했어 못했어. 그렇지. 네, 맞아요. 이렇게 넘어가니까 네. 시선이 이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 지금. 예. 본질적인 부분은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촉법소년 부분에서 왜 우리가 나이로 자르지 말고 각각의 케이스로 잘라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공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죠. 되는데 예. 네. 단순하게 여러 종편이나 공초를 보면 다 사적 제재라고 맞아요. 네. 앞에 나갑니다. 맞아요. 그러고 얘가 잘했어 못했어 패널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으면 이걸로 끝나 끝입니다. 네. 네, 맞아요. 그러면은 못했어지 당연히. 그럼 누구 그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당연히 법을 어긴 사람은 처벌 받아야 되는 거지.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공적인 어떤 제도가 미비하니까 이걸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어떤 좀 건조하지만 또 대안을 얘기를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예. 대안이 없고 네. 그래서 야 이거는 너무 몰아가기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언론의 행태, 그런 방송 행태는 우리 사회를 단 한 발자국 또 앞에 맞아요. 나가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경험상으로 보면 이 소년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재판, 소년보호 사건 다 마찬가지인데 사실관계에 대한 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서 심도 있게 사실관계를 파헤쳐서 정말로 책임이 어디까지 이걸 따지지를 않아요. 네. 그냥 어떻게든 그냥 대충 이렇게 볼모을 해서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그냥 끝내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수사도 그렇고 재판도 그냥 그걸 형사 사건으로 가서 확실하게 책임을 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소년보호 사건을 송치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대충 소년으로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교화시켜라고 정확한 행위에 대해서 알고 그다음에 자기가 뭔 행위를 했는지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잘못된 행위인지 알아야 뭐 교화를 하든가 뭘 하든가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어떤 건 아무런 처벌받은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는요. 네. 그러니까 난 잘못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아, 그렇게도 또 생각할 수 있겠다. 네,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네. 소년보호 사건의 문제는 뭐냐면 아. 거기 거쳐는 애들이 교화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난 별로 잘못한 게 없었는데 아. 이렇게 해도 처벌을 별로 안 받네. 오히려 털어주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 버리죠. 왜냐하면은 이게 그러네. 이 과정상 어떻게 되냐면요. 아. 수사관한테 오면요. 이 수사관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네, 맞아요. 빨리 처리하고 싶으니까 얘의 기본적인 어떤 동기라든가 어떤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뭔가 해서 하려고 하지 않고 나이가 어떻게 되지? 요렇게 되지? 그러니까 네 얘기 좀 조금 들어주고 그럼 요걸 딱 잘라갖고 빨리 저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냐? 검사한테 보내면 기소조건부 뭐 기소유예라든가 선고조건 유죄유예 여러 가지 제도가 있으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니까 뭐가 되면 경찰에는 전문성이 없어요. 맞아요. 즉 소년 사건에는 전문성이 없고 빨리 처리해야 되는 맞아요. 과정만 존재하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검사들은 받고 나서 이제 이거를 자기도 사건에 밀리니까 네. 이건 이제 그럼 뭐 판사들이 알아서 하겠죠. 왜냐하면 이거 부분에서는 여기 소년부 보내던 또 넘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판사님 똑같이 반복되는 거 이게 핑퐁 되는 거죠. 다 연결돼 있네요. 네. 근데 그러면 소년원이나 가면은 거기는 전문성 있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화 말씀하셨는데 교화가 우리나라에 아니었어요. 교화를 할 수 있는 소년원 이런 데가 없습니다. 아. 그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데 아. 실제로 거기서 이 아이들을 지금 소년을 부르지 않습니다만 소년을 학교 뭐로 부르는데 가보면은 애들이 교화가 아니라 빨리 시간만 돼서 네. 나갈 생각밖에 안 해요. 시간대가 빨리 나가는 거죠. 나가면 뭐가 되느냐? 이게 지워지잖아요. 예, 예. 제가 가장 갑갑한 게 21살짜리가 갑자기 살인을 해서 왔는데 앞에 게 없어요. 기록을 못 봐요. 예, 예, 예. 오. 갑자기 살인했는데 갑자기 살인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근데 물어 찾아가서 보면 이놈이 이전에 특수강간을 했던 거예요. 그쵸. 아. 그러니까 이 전력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갑자기 살인자가 된다는 느낌이 아.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시스템이거든요. 아. 이 얘기를 공론화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네. 정치인들 불편하게 생각하죠. 아. 관련 전문가들도 사실은 이걸 깊이 얘기하기 힘드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여기서 그러네. 사실은 걸러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그 말씀도 이게 안 맞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처벌보다는
교화를 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이어졌는데 사실 봤더니 그거 안 돼요. 교화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다. 못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거기 가서 알아서 교화되겠지라고 보내는 뭐 거지. 그렇겠죠. 실제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무슨 뭐 교육이든 뭐든 이루어지는 걸 몰라요. 저는 그래서 약간 그 소년보 사건에서 예를 들면 그 기록이 있잖아요. 그건 저는 안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맞아. 예를 들면 몇 년에 한 번씩 가지고 평가를 해서 얘가 정말로 뭐든 여러 가지 심층적인 평가를 해서 정말로 얘가 좀 달라진 게 보인다면 그때 가서 말소를 시켜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얘는 아예 기록 자체를 안 남겨가지고 얘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뭐 하회 돌아다니면서 막 하고 다니는 거는 그렇게 되면 뭐 지금 우리 학생부 남아서 막 뭘 하려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좀 자기가 그래야 좀 약간 스스로도 이렇게 좀 뭔가 뭐 절제하거나 뭔가 이런 게 있을지 않을까. 지금은 뭐 애들 뭐 소년보호 사건 처리하고 나면 난 어디 전과도 안 남는다는 것을 애들도 그러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뭐 범죄도 저지르고 모두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법적인 처벌도 털어주고 예. 심리적 처벌까지도 아, 털어주는. 그러면은 이 교화는커녕 오히려 악마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말씀 들어보니까 드네요. 라이너님이 요새 그런 저 영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어린 악마 새끼들. 그러니까 아, 말하자면 맞아요. 자기 부모의 위세를 믿고 20대 후반에 어. 그걸 그대로 해갖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유의 야, 콘텐츠가 네. 많이 나오죠. 맞아요. 네네. 시대를 반영하는 겁니다. 아.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의 그런 어떤 사건이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돼 갖고 전과가 안 남는데 얘는 갑자기 뜬금없이 회사를 물려받고 맞아요. 지위를 물려받아 갖고 굉장히 선량한 사람인 것처럼.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음. 그 요즘 그런 콘텐츠가 많잖아요. 이거 지금 네. 촉법소년에 대해서 넷플릭스에 소년 심판이라고 있잖아요. 예, 있죠. 그런 김혜수 씨 나오는. 네, 그런 거기에도 이런 내용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끔찍한 이 사건을 그냥 언론이 소비만 하지 마시고 네. 좀 진짜 우리 사회가 좀 한 발 나갈 수 있는 쪽으로 좀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래야고 사법부의 그 판사들도 생각이 바뀌고 수사기관도 변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 시대 분위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네.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 그런 분위기였으면 뭐 판사들도 어차피 그 분위기에 따라가 여러 뭐 사회 그렇겠죠. 분위기에 따라갈 뭐 수밖에 사람인데. 없으니까. 예, 그렇죠. 네. 그 당시에는 그냥 애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또 이 방송 나가고 나면 또 댓글에 몇몇 이상한 애들이 저거 지도 유튜브 한다고 유튜브 편든다 이런 얘기 또 올라올 거야. 나는 그거 반대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리고 처벌 받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받아야 지금 수사가 돼요. 시작됐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세 분 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라이너가 또 의외로 좋은 역할을 해줬고 의외라는 말을.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